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김용 부원장이 이제 8억 원의 자금을 이제 받았다. 남욱, 정민용, 유동규 이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받았다.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PPT입니다. 이제 뭐냐면 사실 대장동 몸통이 누구입니까? 이게 작년 국감부터 1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뭐냐면 유동규 씨 선에서 지금 더 이상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물론 유동규 씨 위에 윗선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,040억, 한 1,154배의 이익을 받은 이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사실 어디로 들어가느냐.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런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8억은 사실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지금 일부 그렇게 포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질에 강한 반응,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개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작년 9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김용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김용이 받은 돈은 바로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.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한 이 금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.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된다.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예, 대장동 사건은 검찰에서 먼저 나서서 한 수사가 아닙니다. 대장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벌써 기소돼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수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나 또 직책이 있으신데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수사팀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장동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다 그러면, 보니 총장님, 그러면 그러다 보니 예. 수사에 더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윗선이 누군지 사실 뭐 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진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가 유동규 씨였다. 이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굉장히 늦어진 수사인데요. 사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뭐냐면 이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사실 세 분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뭐 극단적 선택한 분도 있고 이랬습니다. 유한기 씨 사망했고 김문기 씨 사망했고 또 이병철 씨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석방이 됐잖아요. 네.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.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예, 앞서 질의도 답변을 네. 드렸습니다만. 그런데 이제 뭐가 네. 문제냐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까 말한 이런 그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어떠한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회유나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여기 보면 이 사건 지금 3명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.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금 뭐 언론에 따르면 이제 입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유동규 씨도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굉장히 큰 관련을 가지신 분이죠. 재판도 받고 있고. 그래서 이분이 이미 말한 것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까? 수사를 하다 보면 늘 그런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수사 단계에서 단서를 이야기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검사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 1심 그리고 2심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지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칼끝에 서는 업무입니다.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수사팀에서 충실하게 보호도 하고 또 제가 또 보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회유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. 참 이게 어렵습니다. 매섭게 몰아쳤다고 해서 강요하고 강압해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.
그런데 저 같은 사람 제 스타일로 하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. 저희 일이 이래서 어려운 일입니다.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100% 만족스럽게 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저도 염려가 됩니다. 저도 염려가 돼서 수사팀에 잘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장동 게이트 관련한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. 지금 이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. 네.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올 초에 올 2월에 이제 나온 그 기사입니다만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 씨라는 사람이 2014년과 2015년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게 한 43억 원의 로비 자금을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2014년 5월에서 9월 지방선거 전후 그 43억 중에 3억 6천만 원 정도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지원에 쓴 것으로 안다. 이러한 그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혹시 총장님 알고 계세요? 구체적인 그런 진술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 보거나 지휘를 하고 있지는 네.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이게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도대체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. 네. 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뭐 위례 신도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게이트.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사실 사업인지 이 부분도 살펴야 되겠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적인 이런 자금 흐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좀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느니만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제기된 의혹 모두 포함해서 수사팀에서 충실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다음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아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저는 또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도 좀 검찰로서는 어떤 그런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기에 좀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떻습니까? 모든 사건에 다 조사 시기나 방법 다 고민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작년 2월에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라 한 1년 8개월이 지났고요. 예. 사실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탄핵하자고 국회에서 설치니까 내가 사표 수리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근데 인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2월에 사상 초유로 예, 유념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